그리고 11월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11월 민주당의 위기다. 이재명 대표 선거 공판이 두 차례 있습니다. 예. 15일, 25일 있기 예.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보다는 민주당이 많이 또 흔들릴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바라는 그 사람들이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무죄 이 탄원 서명 예.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40만 정도 지금 그 네. 됐고요. 저 한번 링크도 예.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11일까지예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40만 가까이 됐군요. 39만 8,001명 지금 시각으로 11월 5일 오전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그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야 정치 검찰이 뭐 사건까지 조작하나, 뭐 진술 조작하나, 네. 이렇게 지금 반신반의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윤석열과 김건희 쪽이라든지 네. 그 측근들에 대한 그 명태균이나 뭐 이런 거에 수사하는 거를 보면은 이 느낌으로 오잖아요. 벌써 이게 정치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11월 달에 있는 그 선고 결과 두 가지도 네.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타겟팅해서 이재명 대표만 잡으면은 자기네들이 모든 다음 정권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그게 유일한 국정 기조인 것처럼 모든 국가 권력 기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탈탈 털었잖아요. 네. 수백 번의 압수수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동안에 뭐 수많은 그 자료들을 보고 방송에 나가서 저 여당 패널들과 토론을 해봐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유죄 나오면 그건 정말 이상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한 거잖아요. 저도 지금 정치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그 순식간에 많이 만나고 그러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못 하잖아요. 저도 기자분들도 하다못해 저기 우리 국회 출입 기자분들만 해도 저희 정치인들은 기자분들하고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얼굴이랑 매칭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봐도.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그런 거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한 게 그게 어떻게 저겁니까? 그게 어떻게 저거 허위사실 공표인가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를 걸어서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기업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무혐의 처리했어요? 뭐 누굽니까 그 대장동 그 기자 있잖아요. 김만배 네. 몰랐다. 괜히 그분도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뭐 주가 조작 그 뭐 손해 보고 단절했다. 뭐 이번에 뭐 전부 거짓말 투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짓말도. 그거 비교해도 정말 이거는 너무나 그 편파적인 조작 수사이고 깨맞추기 수사고 네. 그 안에서 사진들도 뭐 조작한 것도 막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드러나면은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질 않나. 그리고 그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25일 선고 있는 그게 사실 2002년도 얘기잖아요. 네. 2002년도에 그 성남시장 당시에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성남시장의 비리를 그 분당에 있는 파큐브의 분양 특혜 비리를 그 KBS PD가 파헤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변호사 시절에 그 협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전화를 한 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 PD가 한 것이었고 네. 그것이 2018년도 16년이 지난 뒤에서 경기 도지사 선거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 얘기.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얘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또 그 상대 후보가 그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재판받아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난 2024년도에 돼갖고 이중교사라고.
녹음 파일을 뭐 이제 확보해가지고 그걸 검찰이 예. 그걸 또 파고들어서. 근데 과정만 봐도 22년 전 얘기잖아요. 22년 전에 했던 얘기를 22년 전에 그 비서했다는 친구가 네. 비서했던 사람이 그거를 한 게 위증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녹취한 내용을 30분 분량을 다 까보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게 위증 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뜯어 보면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좀 밝히고 보여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무죄 탄원 소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40만 생각보다 숫자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서 네. 이런 서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 예, 중에도 많이 다시 좀- 한번 링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바코드도 있으니까. 네, 바코드 있어요. 바로 이거 예, 찍으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이재명 무죄 탄원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네. 이제 질문이 예. 이거 가지고 국면 전환 될 거냐 저걸 맞아요. 했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이잖아요. 저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네. 아니 그 가사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국정농단하고 공천 개입하고 그렇죠. 여론 조작한 거랑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네요. 이거 기승전 다 이재명 대표를 그냥 걸고 넘어지는 예. 말도 안 되는 논리. 뭐 장애 투쟁에 나가는 이 시민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게 이재명 방탄이라고 그러는데 네. 방탄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더 큰 것 같아요.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하는 거 아니냐. 여론에서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방탄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숭숭 뚫리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수백 차례 압수수색 당하고 그렇죠. 우리 국회 본청 털리고 당사 압수수색 네. 당하고 헌정사상 다 처음이었습니다. 저 국회 결국은 그 체포동의안까지 제출해가지고 네. 통과까지 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원에서 기각시킨 거잖아요. 네, 김건희 같은 경우는 수사에 있어서 김건희는 뭐 출자 항제 조사에 검찰에서 다 방탄해 줬잖아요. 휴대폰도 제출해서 수사하고 그걸 가지고 무혐의 처분 내리고. 네. 이것만 비교해봐도 과연 11월 이게 누구의 위기인지 이거는 뭐 드러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금투세 관련된 맞아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뭐 따로 다른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고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저도 금투세 최고위에 이제 그 배석하고 비공개 네. 최고위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아니, 사전에 모르셨어요? 예.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랐더라고요. 네. 그동안 고민했던 거를 그 공개 최고위에서 이게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투세 이제 폐지. 예. 이제 끝나고 이제 그 고위전략 회의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책임감 때문에 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뭐 이렇게 금투세 폐지로 간다. 야당 대표로서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했다. 너무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네. 증시 부양도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증시 활양, 그러니까 자본시장 선진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 저는 그에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금투세 폐지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네. 상법 개정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걸 선진화 시켜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네. 지금 현재 금투세에 대한 폐지는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부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투세 폐지.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결단을 내렸다면 다른 입장을 내놨다면 그게 또 한동훈 대표가 왜 폐지 안 하냐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유예를 한다 그러면 또는 보완 후 시행하겠다라고 네. 하면 또 그거 갖고 정쟁 요소로 삼아서 계속 꼬투리 잡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 폐지하고
그 선조치 같은 거 증시 부양하고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다 핀 다음에 그때 네. 하자 이렇게 해서 싹 잠재워 버렸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할 말이 없잖아요. 환영한다 한마디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그 보수 커뮤니티에서 어제 보니까 네. 우리 디지털 쪽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이제 뭐 시비 걸 것도 없어졌네. 뭐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더라고 보수 쪽에서. 이제 없잖아요. 이제 이거 그나마 그거 하나 계속 긁어 먹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그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발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어제 이제 명확하게 대표께서 우리 이제 TF 우리가 사실 당내에 그 TF가 있었는데 준비를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저도 거기 TF 일원인데 어떤 게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그 저기 뭐죠 지배구조 올바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그 TF.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의원 한 일곱 명의 의원들이 그동안 그래서 상법 개정안, 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뭐 그 저기 독립 이사제 도입이라든지 전자 그 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TF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공식화시키고 하고 이제 출범식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저 적극적으로 당 총력을 모아가지고 그 상법 개정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그럼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네. 그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아, 거부권이 있죠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네.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재벌들은 다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이복경 금감원장 등도 다 찬성했던 상법 개정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심한 반대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한 발 뺀 상태잖아요. 그걸 우리가 민주당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밀어붙였을 때 네. 과연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그때 거부권 행사하면 뭐 그때는 정말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또. 네. 그렇네요. 자, 이제 국정 상황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지금 찍혀 있는 윤석열 정권인데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민심을 막고 있는 이걸 그만두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외교 안보를 포함해 가지고 좀 내치 뭐 경제도 그렇고 지금 정치 상황도 그렇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거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잘한 게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 왜 하야하며 임기 단축하라고 그런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탄핵해야 된다가 66% 나오고 이렇습니까? 네. 열심히 달렸는데 누구를 위해 달렸는지를 되짚어 봐야죠. 네. 김건희 여사만을 위해서 달린 건 아닌지 한 사람을 위한 질주가 아닌지 아니면 되짚어 봐야 된다. 장님 무사처럼 다 속고 살았던 건지 되돌아봐야죠. 네, 되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재명 대표 지금 저희가 링크도 아까 서명 링크도 올려드렸지만 11월 여당에서는 마치 판이 바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게 11월은 위기다 민주당이 겨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위기고 국민들이 이제 인내심은 거의 더 바닥에 지금 다 내려와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 자꾸 이렇게 그 물타기성 그렇게 그 거짓말 하고 이런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고 의혹에 대해서 그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그런 그 거짓말로 쌓은 모래성이 있다고 치면 그런 국민들의 그런 그 민심이 네. 그 파도가 돼서 지금 그 모래성을 지금 막 이렇게 쓸어내리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모래성을 가지고 버티려고 네.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아, 그렇군요. 자, 불가능합니다. 그거.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다. 민심의 파도가 정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거를 확실히 짚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제 밤부터 또 원내에서 노텐도울에서 아마 예, 투쟁을 또 할 것 같은데. 노텐도울이 아니라 어디서 합니까? 노텐도울은 시민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제 그러지 말고 거기서 우리 그 전에도 천막하면서 유튜브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같이 소통도 하라고 그 1층 본청 1층 계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옛날에 쳤던데 우리 초선 의원들이 쳤었는데 거기다가 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고생하시겠네요. 뭐 아닙니다. 그 정도 고생이에요. 네. 예. 이렇게 투쟁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면서 또 이 한파도 이겨내겠다 이런 민주당 앞으로 행보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도 그러면 순번 짜서 언제 또 하시겠네요? 네, 상임위별로 해서 네. 저희도 정무위 때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때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 만나봤고요.